알겠지?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클래스를 써야 돼요. 클래스를. 클래스를 2분반 학생들한테는 지난주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수업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클래스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줬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수업은 안 했지만 클래스를 배웠어. 동영상으로. 조금 못 믿었기는 해. 동영상을 올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 지난 다음에 내가 그 클래스 동영상을 올려줄게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10번쯤 보면 좋아. 클래스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텐데 내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이거 뭐 한두 끝도 없어. 한두 끝도 없어서 리스트 뷰라는 걸 사용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리스트 뷰의 뷰 모드를 수정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보면 큰 아이콘으로 나왔잖아요. 큰 아이콘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기 작은 아이콘,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책 보고 하세요. 그 다음에 트리뷰하고 픽처박스라는 게 있어. 그래서 트리뷰하고 픽처박스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이 책을 쓸 때 그 미술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미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유럽의 역사 같은 거를 좀 알아야지 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만들다 말았는데 영국의 왕 하면 이렇게 스튜어트 왕가가 있고 하노버 왕가가 있고 작센 코부르트 고타 왕고가 있고 윈저 왕가가 있어. 지금 윈저 왕가야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이런 식의 정보들은 트리처럼 이렇게 보고 우리 폴더 보듯이. 그다음에 클릭하면 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면 재밌겠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N 여왕에 대한 거나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 이렇게 이것도 다 만들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겠지. 그것도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자, 타이머. 요거는 타이머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타이머 한번 해봅시다. 147번 7장 타이머. 이거는 좀 많이 써. 타이머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은 아주 엄청 간단해. 그래서 추가 세 프로젝트 타이머를 만들고요.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도구상자에서 얘를 디지털 시계라고 바꿔주고요. 특성을 그 다음에 레이블 하나만 이렇게 갖다 놨어. 레이블 하나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밑에 타이머를 코드에서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 넣어도 돼. 여기에서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 넣네요. 타이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찾아봅시다. 타이머를 치면 여기 타이머가 나오죠?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 밑에 생겨 타이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타이머는.
그럼 내가 타이머를 갖다 놓는 순간 여기 이제 속성창을 보면요, 타이머의 이름은 타이머 1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벌은 100이라고 되는데, 인터벌은 밀리초 단위예요. 타이머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왜 타이머냐 하면, 우리가 버튼을 갖다 놓으면 버튼에서 이벤트가 생겨야 동작을 하지, 그치? 근데 버튼의 이벤트는 뭐야? 클릭이란 말이야. 뭐 클릭 말고도 많지. 뭐 몇 시까지 있잖아요. 대표가 클릭이야. 아니면 마우스를 버튼 위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를 마우스 오버라고 해. 그런 것도 있고, 마우스가 버튼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리브라고 해. 마우스가 떠났다. 모든 게 다 이벤트긴 한데, 버튼의 대표 이벤트는 클릭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1초에 한 번씩 이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내가 1초에 한 번씩 누를 수가 없잖아요. 타이머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타이머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1초에 한 번씩 그 시계를 현재 시간을 불러다가 화면에 뿌려주면 그냥 디지털 시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아날로그 시계는 좀 다르겠지. 그려줘야 되니까. 디지털 시계가 그냥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0.01초에 한 번씩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 그러면 아주 정밀하게 0.01초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게 타이머의 특징이고, 그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벤트를 사용할 때는 타이머를 쓴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터벌이 100이라는 거는 단위가 밀리초기 때문에 0.1초에 한 번씩 이라는 뜻이 0.1초 맞나요? 100이니까 0.1초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디폴트가 0.1초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초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이 디자인을 여기서 해줘도 되지만 코드 안에서 할 거예요. 코드 안에서 할 거고, 얘를 F7을 폼 로드 할 때 넣어놓읍시다. 소스 코드를. 디자인은 이걸로 끝났고,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폼을 더블 클릭한다. 그럼 폼은 로드가 뜨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합니다. 자, 어떤 게 들어가냐면 얘 이름은 줘야겠다. 얘 이름은 LBL 타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LBL 타임 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LBL 타임은 처음에 텍스트는 시작하면서 빈칸으로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네이블 1이라고 쓰여져 있잖아. 걔가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자, 아까 타이머 1이었었죠. 타이머 1점 인터벌을 얘는 1초에 한 번씩 100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자, 타이머가 1초에 한 번씩 이벤트를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 발생하는 이벤트의 이름은 틱이야. 여러분 틱 장애 뭐 그럴 때 쓰는 그 틱이야. 틱틱하는. 여기서 나를 보고 나중에 하세요. 점 치고 틱이라고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플러스 이퀄하고 탭을 쳐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틀을 만들어줘.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서 타이머.틱이라는 거 여기 번개 표시가 있잖아.
전개 표시가 있으니까 아 쟤는 이벤트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벤트 창에 가서 저거를 써줘도 돼. 그렇게 써줘도 되지만 간단하게 쓸 때는 플러스 이퀄 탭 쳐주면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함수의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플러스 이퀄 탭 치고 엔터 치면 이러한 틀이 만들어져. 그럼 무슨 뜻이냐? 타이머는 인터벌이 1초에 한 번씩인데 1초에 한 번씩 틱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게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수행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여기까지만 하면 이 타이머가 실행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타트를 해야 돼. 여기까지 한 다음에 타이머 원점 스타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뭐 할래? 틱 할 때마다 뭐 할래? 현재 시간을 읽어서 화면에 뿌려주면 되죠. 그래서 화면에 뿌려주는 건데, 자, LBL 타임점 텍스트를 데이트 이것도 되게 쉬워요. 이것도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거 아예 다 만들어주네. 데이트 타임 점 나우 점 TST까지 만들어주면 데이트 타임이 구조체예요. 얘는 독특하게 구조체라 클래스가 아니고 데이트 타임이 구조체인데 거기에 now를 쓰면 현재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을 to 스트링으로 가져오는 거죠. now는 데이트 타임 타입이에요. 데이트 타임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to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죠. 이렇게만 써주면 끝난다. 현재 시간을 데이트 타임 점 now가 가져오는데 걔는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야. 그러니까 얘를 to 스트링으로 바꿔서 텍스트에 넣어주면 끝난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글씨가 너무 작고 못생겼으니까 글씨를 좀 바꿔주겠다 하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썼는데 사실은 폰트나 위치는 이 폼원 로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폼원 로드. 자, 폼원 로드에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씁시다. LBL 타임점 로케이션이라는 게 있어. 로케이션이라는 건 저 레이블의 위치가 어디냐? 레이블의 위치는 레이블의 왼쪽 왼쪽 위 포인트가 레이블의 위치야. 걔를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 전체 화면의 가운데다 놓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화면의 x 좌표만 생각하면 전체 좌표의 x 좌표, 그렇죠? x 좌표의 반과 레이블의 폭의 반, 전체 좌표의 반 빼기 레이블 폭의 반 하는 위치가 x 좌표가 시작이 되면 이게 딱 가운데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저 화면의 가운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포인트, 로케이션이라는 게 포인트 타입인데, 그래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에 두 개의 좌표를 써주게 돼 있어요. x, y 좌표는 클라이언트 사이즈의 width 나누기 빼기 LBL 타임 점 width 나누기
요게 이제 X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사이즈 점 하이트 나누기 빼기 LBL 타임 나누기 점 하이트의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꿔주죠. 폰트 LBL 타임 점 폰트 폰트는 뉴 폰트인데 이 폰트에 여러 가지를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글자체 맑은 OD, 그 다음에 글자 크기 30,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여기다 엔터 치겠습니다. 폰트 스타일은 이게 이제 이넘인데 폰트 스타일 점 누르면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볼드 두껍게 그러면 LBL 로케이션과 위치와 폰트를 지정을 해줬다는 얘기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왜 이렇게 나오냐면 폰트 지금 요 상태는 폼1이 로드되는 상태니까 레이블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레이블의 크기가 사실은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요게 표시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레이블의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는 타임이 계산이 돼야 알 수 있으니까 여기다 써줘야겠네요. 그럼 로케이션을 가져오겠습니다. 로케이션은 일로 어쩔 수 없이 와야지 되겠어. 폰트는 한 번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그냥 놔두고 로케이션은 여기다가 써야겠다. 이렇게 써주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계예요. 오늘이 3월 31일 오후 3시 28분 14초 15초다. 아주 간단하게 실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이머는 뭐 디지털 시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에 트랙바하고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이제 진행률을 표시할 때 쓰는데 우리가 스크롤바 썼었잖아요. 스크롤바에도 미니멈, 맥시멈, 밸류 속성이 있었는데 얘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피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많이 쓰죠. 여러분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할 때 데이트 타임 피커가 있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149장 데이트 타임 피커. 솔루션에서 추가 23번째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선택하세요라고 써주고요. 날짜를 선택하세요라고 쓰고 여기에 데이트 타임 여기에 날짜 선택하세요 밑에 데이트 타임 피커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를 선택하면 내가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연월일을 마음대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되게 쉽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책에서는 날짜 수를 계산하는 데 썼는데요. 이거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요. 선택한 날짜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택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 버튼 텍스트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텍스트 박스의 글자를 센터 아웃라인하고 다시 레이블 하나를 갖다 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벤트가 언제 생기냐면 날짜가 바뀌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이트 타임 피커 밸류 체인지드가 생기고요. 여기에다가 날짜 차이를 써줘야 되는데 날짜도 아까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그 자료 뭐야 구조체라고 그랬잖아요. 구조체. 얘를 데이트 타임 투데이인데 투데이는 오늘이죠. 데이트 타임 좀 투데이가 되고 똑같이 데이트 타임 S데이라고 하죠. Selected Day는 데이트 타임 피커에 데이트 타임 피커니까 소문자로 시작하는 데이트 타임 피커 1점 밸류가 돼요. 밸류. 이게 오늘 날짜예요. 이게 이제 그 데이트 타임 피커에서 선택한 날짜가 밸류가 되는데 이 밸류도 데이트 타임 타입이에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지는 날짜 빼는 그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텍스트 박스가 있었죠. 이 텍스트 박스의 이름을 데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트라고 하겠어요. 날짜. 그러면 얘는 텍스트 데이트 점 텍스트에 뭐라고 쓰냐면 투데이에서 빼기 서브트랙트예요. 서브트랙트 셀렉티드 데이 한 것은 투데이에서 서브트랙트 하면 뭐가 나오냐면 역시 데이트 타임 타입이 나오거든요. 데이트 타임이 나오니까 얘를 문자열로 투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toString이 아니라 서브트랙트의 속성 중에 토탈 데이스라는 게 있어요. 토탈 데이스를 가져다 놓고 얘를 toString으로 바꿔준다. toString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날짜로 선택하면 135.3502 뭐 소수점이 막 나오죠. 소수점이라는 건 뭐죠? 소수점 날짜라는 건 뭐야? 시간이야, 시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소수점으로 표시하니까 나 소수점 보기 싫어. 그러면 나는 이거 전수로 표현할래. 하면 이제 toString에 그 표시되는 거를 그냥 소수점 없이 숫자 0으로만 써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를 선택하고 속성 중에서 폰트를 맑은 보직으로 바꿔주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내가 오늘 날짜까지 연도를 좀 바꿔보자고. 내가 1961년 됐냐? 어마어마하다. 1961년 11월 22일생이야. 오늘까지 22,000일을 살았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거의 화석이지 뭐. 화석 공룡이야 공룡. 이러한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로 해서 그 날짜 오늘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150장에는 요거랑 비슷한데 알람시계 만드는 거를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알람시계도 이거 되게 재밌어. 이것도 프로그램 하라고 하면 잘 못 짜는 거야. 근데 요 하나는 디지털 시계야. 아까 만든 디지털 시계고, 요거는 알람을 설정을 해서 그 날짜,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이 나타나게, 알람이 크게 만드는 거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프로그램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151장. 거의 끝이 보이죠? 151장. 여기서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소리나는 알람시계. 내가 시계에 좀 꽂혀 있었나 봐 그때. 그리고 시계 시리즈네. 그 알람 소리를 음악으로, 음악 시간이 딱 되면 음악이 나올 수 있게 mp3 파일 플레이 하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여기에 없어요. 이 도구 상자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해야 돼. 추가를 해야 된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추가하느냐? 여기 참조에서 추가해요. 참조. 만약에 이 데이트 타임 피커 안에서 내가 참조 여기에다가 뭐 미디어 플레이어를 하겠으면 여기 참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참조 추가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런 창이 나오면 거기에 콤이라는 부분에 가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찾아야 돼. 엄청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여기에서 쭉 가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죠? 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하나 선택하고 얘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 도구 상자에 와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도구 상자에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한번 써볼까요? 안 나오죠? 도구 상자에는 안 나오고 소스 코드에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에서 F7 누르고 여기서 만약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쓴다면 여기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유징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돼요. 유징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얘를 추가를 하고요. 얘가 추가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써보자고. 여기다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렇게 하면 여기 플레이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냥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참조해서 추가한 다음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유징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아니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myplayer.url에 이렇게 내가 여기다 음악을 집어넣고 요 프로젝트 밑에 뮤직이라는 폴더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mp3 파일을 집어넣고 걔를 이렇게 주소를 만들어준 다음에 플레이 하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mp3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플레이도 되고 포즈도 되고 뭐 포워드, 백워드 다 되겠지, 그치?